안녕하십니까. 치준이 카페 회원 여러분. 오늘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4월 30일까지 접수 마감입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늦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쓸 때는 뭐부터 하라 그랬죠? 먼저 전체적인 항목을 한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고요. 두 번째는 10년 후 자신의 경력 목표와 그 목표를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항목이고요. 세 번째 항목은 직무에서 요구한 역량을 지원자가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를 설명해달라는 항목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은 책임감, 다섯 번째 항목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행동했던 경험. 이것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지원자가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항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 지원 동기는 기업에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설득력 있게 이 기업에 지원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떤 논리가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지원하실 텐데 어떠한 계기로 여러분들 금호아시아나그룹 내지는 어떤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 첫 번째 계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추상적인 계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상적 계기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그쳐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이런 이제 추상적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뭐 내가 우연한 기회에 책을 보거나 뭐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뭐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니면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목표가 나올 수 있겠죠. 이 목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그 추상적 계기를 통해서 설정된 목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 기업이나 직무를 좀 더 알아나가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학습을 해나가는. 그것은 내 목표, 추상적으로 알게 된 이 기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해 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구체화해 나가는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나 직무에 대한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입사해서는 어떻게 내가 이 회사에 기여하겠다라는 이제 기여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력 목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경력 목표와 관련해서 굉장히 추상적 목표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입사해서는 뭐 저는 5년 후에는 뭐 팀장이 되겠다. 아니면 선배 사원들하고 잘 지내보겠다. 이런 이제 약간 추상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연결된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직무와 연결된 목표. 근데 내가 이제 직무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 직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관련 분야,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선배가 있으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알아내서 그 직무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경력직 채용 공고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경력직 채용 공고에서 50년차 경력직을 채용하는데 어떠한 역량들을 요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채용 공고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직무와 관련해서의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왜 내가 추구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왜 내가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면은 어떤 이 사람이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좀 뒷받침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자기 개발을 하겠다라는 자기 개발 계획까지 같이 언급을 해준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작성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서의 요구 역량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많이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항목들인데 이 직무 요구 역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최근에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가지고도 이런 실무형 인재를 많이 선호합니다. 실무형 인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직무에서 요구한 역량을 잘 갖춘 인재를 말하는 거죠. 역량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누차 설명을 했지만은 직무에서 성과를 잘 내는 사람에게 일관되게 보여지는 행동 특성들을 우리가 역량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역량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뭐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역량, 스킬적인 측면에서의 역량, 그 다음에 인성 태도적인 측면에서의 역량, 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과연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역량을 요구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스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인성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역량들을 갖추는 게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런 지식과 스킬, 인성 태도 이런 부분 세 가지 이 역량들을 균형되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인성 태도적인 측면에서의 역량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균형되게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 스킬, 인성 태도 이것이 어쨌든 밸런스 있게 어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이 성취를 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제 작성하라는 항목인데요. 책임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감의 개념이 여러분한테 주어졌던 어떤 일, 담당해야 될 몫을 내가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책임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주로 책임감을 다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내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했었던 팀 활동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뭐 예를 들면 공모전이나 봉사활동, 뭐 팀 과제라든가 팀 프로젝트 이런 혼자가 아닌 함께 했었던 경험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경험들에서 내한테 주어졌었던 역할이 있겠죠. 내한테 주어졌던 역할들이 있는데 이 역할들을 내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해냈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서 결국은 성취로 만들어냈냐. 이 성취 같은 경우에는 수치화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희생을 각오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했던 경험들. 뭐 우리가 이런 경험들은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단위의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봉사활동 뭐 대학 시절에 한 적이 있겠죠. 봉사활동을 했는데 어떤 봉사활동이냐? 중학생과의 멘토-멘티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멘토-멘티 봉사활동을 했는데 3개월 동안 봉사를 하다 보니까 멘티와 정이 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초에는 3개월 동안만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멘티와의 어떤 끈끈한 인간관계 그리고 멘티가 멘토에게 기대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적인 신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저버리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을 3개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희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학업과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어쨌든 이 멘토와의 멘티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과 비용에 대한 투자,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희생과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희생과 어려움을 각오하고도 이 멘티와의 어떤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또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봉사활동 경험을 3개월만 해도 됐지만 3개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경험들을 지원자가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나그룹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취준이 카페 회원 여러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